안녕하세요. 타로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타로 카드 해석이 어려운 이유, 어떻게 상담을 진행할까? 질문 나누기 2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타로 카드 해석을 할 때, 이게 막힌다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단순히 이제 그 카드 한 장 한 장에 대한 어떤 공부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공부량이 부족해서 해석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이제 그런 케이스도 있겠지만, 또 상당수 많은 경우는 내가 상담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바로 카드 해석을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편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질문 나누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에 등장한 질문 사례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질문들은 실전에서 항상 이런 질문이 등장하면 이렇게 항상 분류해서 생각하세요, 이렇게 공식처럼 말씀드리는 내용이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같은 내용의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고민 상황에 따라서 다른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한 예시로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질문은 올해 매우 친한 친구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잘 될까요? 실제 질문을 하신 분은 30대 초반의 남성분이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초심자분들이 많이 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 질문에만 이제 주안점을 두고, 그럼 잘 될지 안 될지 생각하면서 타로 카드 몇 장을 뽑아보세요.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고민자가 궁금해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게 고민인지,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상담의 진행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바로 카드를 뽑아달라. 그런 다음에 카드를 뒤집고 난 다음에 그 카드를 보면서 순간적으로 상담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갈피를 잡으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타로 카드가 능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렵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을 한번 볼게요. 자, 올해 매우 친한 친구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잘 될까요? 그러면 아마 두 가지 포인트 정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우 친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친하지 않은 사이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적으로는 굉장히 친한데 어떤 공적으로 사업을 같이 하기에는 서로의 성격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무의식이라는 거는 그런 걸 알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와의 그 궁합이 잘 맞을지, 이 친구와 함께 할 수 있을지, 이게 궁금한 사항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시작하려고 합니다 했는데, 여러분들 그 고민자분의 질문에 너무 막 100%다 이렇게 확신할 필요는 없는 게 뭐냐면, 이분의 입장에서는, 이분의 기준에서는 시작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타로 카드를 이제 펼쳐보면 현실적으로 아직 시작할 수 없는 단계인데 그냥 시작하고 싶은 마음인 건지, 아니면 진짜 시작할 수 있어가지고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직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라는 표현은 물론 이제 100%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만, 정확히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그 시기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올해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거나, 아니면
정확히 뭐 1분기에 또는 2분기에 언제쯤 시작할 거다 이렇게 계획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냥 잠정적으로 올해 하고 싶다, 올해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상태일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이제 분석을 했으면, 이분이 잘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 실제로 사업이 바로 올해 안에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구나. 혹은 이 친구와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궁합적인 걸 여기에 포인트를 맞춘 질문일 수도 있겠구나. 요 두 가지 정도 추론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타로 리더가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서 1번으로 상담을 끌어갈지 아니면 2번으로 상담을 진행할지를 결정하고 나서 1번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어떤 배열법을 사용하면 좋겠구나, 또는 2번으로 내가 상담을 진행할 때에는 어떤 배열법을 선택하면 좋겠구나, 이 정도 상황을 어느 정도 정해진 상황에서 상담을 들어가시면 훨씬 더 쉽게 바로 카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디까지나 같은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고민자의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서 충분히 다른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영상에 등장하는 질문 사례는 어디까지나 공부 목적으로 연습하는 예시라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결혼 직전인데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돈, 아기, 시댁, 친정 다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타로 카드를 처음 공부하시는 초심자분들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 나는 이게 다 걱정입니다. 그러면 타로 카드를 뒤집기도 전에 걱정이 서시죠. 내가 어떻게 이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눈앞이 캄캄하죠. 자, 질문 안에 답이 있습니다. 물론 실전에서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진짜 이 모든 것들이 다 궁금하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봤을 때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그러면 뭔가 두려움 그리고 자신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자, 그리고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어떤 한 분야가 정말 걱정이고 그 분야 안에서 어떤 포인트가 진짜 궁금한 상황이라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이것도 걱정, 이렇게 다 많은 걸 나열하고 이 많은 주제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가 걱정이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저 문제들을 다 해결해달라, 답을 달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이 난관들을 내가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힘을 달라는 의도가 많이 숨어 있겠죠. 자, 그러면 타로 리더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나는 이 고민자가 이 결혼, 난관 문제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상담을 진행해야 되겠구나. 자,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려면 배열법은 무엇을 선택하면 좋을까?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지를 머릿속에 그려놓은 상태에서 타로 카드를 뽑게 유도를 하고 상담을 진행하시면 훨씬 더 상담할 때 카드 해석이 더 매끄럽게, 기준점 설정도 그만큼 쉽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곧 연말인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제 님은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초심자분들은 어떻게 상담을 진행하냐면 남자친구가 생길지 안 생길지 궁금해하면서 카드를 뽑아달라, 연애하고 싶은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뽑아달라, 이렇게 유도를 하고 카드를 뽑았는데
거기에 막 명확하게 뭐 애인이 생긴다, 안 생긴다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막 당황하고, 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여기서 이제 혼란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 타로 카드 공부나 연습량이 부족해서 해석이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상당수는 이게 그 고민자가 진짜 그 원하는 그 질문이 무엇인지, 또는 진짜 고민이 무엇인지를, 또 상담을 어떻게 진행할지 아웃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기준 설정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질문을 보면 곧 연말인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 그러면 이건 뭐죠? 환경적 요인이죠. 환경적 요인.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환경적으로 연말 분위기, 뭐 크리스마스 캐롤 막 이런 거 들려오니까 외롭고 막 그럴 수 있다는 거. 아, 그냥 이렇게 그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한 외로움이 큰 걸 수도 있겠구나. 자, 그리고 제 님은 어디 있을까요? 뭐 해서 이게 굳이 꼭 이제 그 애인이 생길까요? 이 질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제 외로워서 이 외로움을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까요? 또는 뭐 이제 보통 이제 애인이 생길까요라고 질문하는 분들 중에서 또 상당수는 진짜 애인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냥 이제 개인 인생의 어떤 그 권태로움, 어떻게 그 나의 인생에 대한 어떤 그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을 할까. 그래서 그 어떤 한 갈래로서 애인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애인이 생기면 내 인생에 활력소가 생기니까 이렇게 좀 극복을 해보고 싶다. 이런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질문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진짜 질문 고지고대로 이성이 생길까요? 이성에 대한 질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외로움일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타로 카드에서 반드시 애인이 생긴다 안 생긴다 이렇게 나오지 않더라도 그 현재 내담자가 외로운 상태라는 거, 그만큼 마음이 외롭고 고독하고 고립되어 있고 이런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상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진짜 그 애인이 생길까요? 뭐 이성이 나타날까요? 궁금하신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재 지금 외로운 마음을 누군가 알아줬으면, 위로해 주었으면, 또는 내 개인 인생 슬럼프에서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었으면, 아니면 뭐 주변에 어떤 크리스마스나 연말 같은 어떤 분위기적인 거로 인해서 나도 저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일 수도 있다. 이 정도까지 이제 파악하시면 어느 한 방향으로 상담을 진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설정한 상태에서 카드를 뽑고 배열법을 설정하고 진행하다가 또 내가 이제 설정한 그 상담 진행 방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고민자가 뭐 이런 게 궁금하고 진짜 마음속에서 듣고 싶은 말은 고민 상황은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진행해 보면 반대의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또 어렵지 않을 수 있는 게 A냐 B냐 C냐 이렇게 내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담을 진행했기 때문에 A가 아니면 B겠구나 C겠구나 이렇게 빨리 그 상담의 기준점이라든지 진행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좋아하는 일과 해야 하는 일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 이게 질문인데요. 어디까지나 이제 그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 고민자의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서 같은 내용의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내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에서 다루는 이런 질문이나 상담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이런 연습 등은 그냥 어떤 그 여러분의 공부를 도와주기 위한 일종의 예시이지, 실전에서 이 똑같은 질문을 마주했다고 해서 무조건 똑같이 진행하는 오류를 범하면 안 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연습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과 해야 하는 일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이제 그 진로나 어떤 그 현재 뭐 회사원인데 뭐 직업 선택이라든지 뭐 이제 두 가지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이런 질문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굳이 꼭 좋아하는 일과 해야 하는 일, 직업과 진로로 이렇게 나눠 보지 않아도 인간관계에서도 충분히 이런 질문이 유사한 질문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막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사람과 아니면 내가 꼭 만나고 싶은 사람과 이렇게 두 부류일 수도 있고, 어쨌든 질문에 좀 폭을 넓혀보면 어, 의무적으로 꼭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상황과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 양자택일 질문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좋아하는 일. 크게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이 최근에 생겼느냐, 아니면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냐,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해야만 하는 일은 보통 어떤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 어떤 환경적인 요인, 그러니까 뭐 타인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겠죠.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어찌됐든 내가 아닌 환경적인 요인, 타인을 포함해서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강제적인 영향력을 가진 어떤 요인이 있다. 자,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 내용들이 타로 카드를 뒤집었을 때 카드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해야 하는 일, 해야만 하는 일일 경우에, 그러면 타로 카드 배열법상 어떤 방해가 되는 카드라든지 아니면 근본에 있어서 내가 그 좋아하는 일을 선택할 수 없게끔 만드는 방해 요인으로 지금 열거한 것들 중에 하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드에 그런 이제 전제를 생각하고 상담에 들어가 보면 내가 생각한 대로 그런 카드가 나왔네. 그러면 훨씬 더 상담의 그 기준점을 설정하기가 쉽죠. 좋아하는 일도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최근에 그냥 생겼을 경우에는 아마 진짜 그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그냥 지금 현재의 나의 인생, 현재의 삶이 무료하거나 현재 인생이 흐름이 굉장히 권태로워서 반작용으로서 그냥 이제 탈출구로서 이제 보여지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좋아하는 일과 해야 하는 일 중에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현재 개인 인생에서 권태로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다, 그러면 어떤 그 진로, 적성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타로 카드를 뽑기 전에 어느 정도 질문을 통해서, 질문 나누기를 통해서 머릿속에서 상담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아웃라인을 결정하고 생각을 어느 정도 충분히 한 후에 상담을 시작하게 되면 카드를 뒤집었을 때에도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런 카드가 나오면 어떻게 리딩을 해야 되지? 이런 혼란스러운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상담의 기준점을 잡고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질문 나누기 2편 영상이었습니다. 타로 카드를 해석할 때 그 어려울 때마다 내가 타로 카드 공부가 부족한 게 아닐까? 내가 아직도 이 카드 한 장 한 장에 대한 공부가 미진하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게 아닐까? 물론 그런 케이스도 있겠지만 또 상당 부분은 내가 상담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또 고민자가 진짜 궁금해하는 고민은 무엇일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그 타로 카드를 쉽게 해석하기 위한 스킬이나 어떤 기술이나 어떤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타로 카드는 어디까지나 그 고민자의 고민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상담하는 도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민자의 고민이나 상황이나 진짜 내면 안에서 듣고 싶은 궁금증, 듣고 싶은 말을 쉽게 파악해서 그걸 놓치지 않고 타로 카드를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소 좀 부족했지만 질문 나누기 2편 영상이었습니다. 타로 알려주는 남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